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박중혁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포착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하반기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3대 지수도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요.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양대 지수 모두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하반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도 정해지는 장세 속에서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반기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실적 장세를 앞둔 시장의 반등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금요일 날 미증시가 또 강하게 상승 마감했죠. 애플과 엔비디아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좀 좋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발표로 일단 실적 장세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지난달에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7월 달부터는 좀 실적 장세에 앞서서 지수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7월 첫 거래일부터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이 좀 나왔네요. 저도 좀 이 정도 상승은 예상을 좀 못했고, 일단 오늘 나왔었던 이 장대 양봉이 어느 정도 좀 강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분봉상으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중요하게 좀 봤었던 지지 라인이 또 860포인트. 금요일날 이 자리를 좀 이탈해서 마감했었을 때는 7월달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다행히 오후장에 좀 들어올리면서 강한 상승으로 마감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일단 위기는 좀 벗어나서 일단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종가 부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종가로 이렇게 좀 말아 올렸고 지지를 해주면서 올렸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장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월요일날 또 바로 이런 강한 상승이 나와주네요. 또 그리고 중요하게 봤었던 또 지지 저항 라인을 봤었을 때 880포인트 라인도 지난주에 굉장히 좀 뚫지 못했던 강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 이런 자리를 테스트했지만 결국 못 넣고 좀 밀려가지고 860선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나와줬거든요. 근데 거의 하루 만에 지금 이 880선 자리를 돌파를 해줬네요. 근데 오후장까지는 한번 보셔야 돼요. 아마 미국장이 내일이 독립기념일 휴장이고 오늘이 조기 폐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영향은 좀 적긴 할 텐데 일단은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이 오후 시장에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 대한 요 지지 880선 자리가 이제 또 강한 지지가 될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내일과 모레 미국장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한번 이 900선 자리 차트상으로 이 저항선 라인 보이시죠? 900선 자리에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 있는데 이런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해 주러 갈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삼성전자가 이제 예상 실적보다 좀 좋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당연히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쪽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21선 자리까지는 올라와주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자리가 안착되는지 한번 보시고, 일단 지수 흐름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장세가 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실적이 좀 받쳐주면서
철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싸다고 저점에 있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 매수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더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고 상승하는 종목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되고, 뭐 노란속방에서 제가 공략주를 드린 종목들 대부분 다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거 참고해서 매매에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방송에서도 7월부터는 좀 지속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지속적으로 또 해주셨고, 금요일 오후장 같은 경우에도 노란톡방 통해서 주말 잘 쉬고 월요일장 기대해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또 이렇게 장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또 유효하게 볼 수 있는 매수 전략은 저점 매수보다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들 눈여겨보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금정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5 네 글자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번 주 대응 전략들부터 오늘 또 미국 장세가 또 조기 폐장을 하고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 탄력 받고 있는 시그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다 상승이기 때문에 뭐 뚜렷하게 강한 테마다라고 말씀드릴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업종, 좀 잘 모르시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면 변압기 관련주들이 금요일부터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변압기는 말 그대로 이제 강한 전기를 이제 약한 전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이제 많이 생산이 좀 되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변압기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또 정전 사태 많이 일어나는데 이 정전 사태의 주된 원인이 변압기예요. 오래된 변압기가 터지면서 정전 사태가 좀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따른 이제 대비도 국내에서 정부에서는 이제 미리 좀 대비해라. 올해 좀 많이 덥잖아요. 벌써부터 오늘도 또 폭염주의보가 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실적적인 면에서 미국에서도 계속 이 변압기 수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변압기 중에 3대 중에 한 대를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이 실적 계약권 해가지고 금요일 날 또 현대 일렉트릭이 또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저도 이제 노란석방에서 공략주로 드렸었던 종목이 이제 일진전기예요. 일진전기가 오늘 또 10% 나왔었는데, 금요일하고 오늘까지 해서 또 급등이 좀 나와줬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날 급등을 좀 보여줬고, 뭐 재룡전기 종목도 마찬가지로 금요일하고 오늘 연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이 차트가 다 우상향이죠. 우상향인 종목에다가 실적, 이제 앞으로 이 변압기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실적 부분과 차트적인 면까지 제가 다 고려해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이틀 동안 좀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약간의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1분기가 변압기 시장에서는 가장 매출이 적은 시즌이고 2분기, 3분기부터는 계속 또 실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타이밍을 좋게 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급등한 자리에서는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실적이 이렇게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꾸준히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종목을 매수하시기 힘들다, 찾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매일 실시간으로 드리는, 장 마감 때까지 실시간으로 드리는 이런 정보들을 좀 보시면서 장 마감 이후에라도 제가 올려드린 글 한번 보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강했고 어떤 종목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 꼭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든 업종들 중에서 변압기가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섹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IRA 법안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 저희가 체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되는 만큼 이렇게 실적 관련된 종목들도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상승불 켜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섹터 알아볼까요?
네, 코스닥 지수를 이끌고 있는,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죠. 2차 전지 대장주에서도 에코프로가 오늘 거의 7% 넘게 상승이 좀 나왔고요. 정고점 자리가 82만 원인데 거의 82만 원 자리 부근까지는 올라왔어요. 오늘 80만 원을 돌파할지 좀 봤는데 역시나 80만 원을 뚫어주고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계속 연일 좀 상승 중에 있고, 뭐 반등이죠. 조정 이후에 좀 반등 중에 있는데, 에코프로도 역시나 또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실적은 뭐 당연히 매출이 쌓여 있다 보니까 뭐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이제 공매도 세력이 이제 수조 커버링이라고 해서 이제 공매도친 물량을 손절하는 물량도 좀 나올 거예요. 아마 82만 원 정고점짜리 뚫어주게 되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아마 대부분 또 손절하는 물량이 좀 나올 겁니다. 지금 피해액이 좀 큰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공매도 세력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전고체 배터리도 금요일날 흐름이 좋았었죠.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하반기에 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흐름이 좋고 에코프로가 좋다 보니까 2차 전지 뭐 소재 관련주들도 대부분 또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또 실적이 어느 정도 2차 전지 쪽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여기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 소재 관련주 쪽도 다시 따라갈 수 있거든요. 대장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소재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지금 시장에서는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마 대형주 쪽에서는 코스피 쪽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에서 2차 전지 소부장 종목들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뭐 그 외에 이제 기타 다른 뭐 잡다한 테마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 약간 접어두셔야 되는 게 실적 상태되면 실적 좋은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비중을 좀 낮춰주시고 실적 받쳐주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끌고 가셔야지만 조금 추세적인 면이나 비중적인 면에서 좀 크게 싣고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혹시나 좀 못 가는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하락하는 종목들, 차트 우하향인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여주신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좀 갈아타시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쪽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코스피 쪽에서는 반도체 쪽 아직 더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네, 올 상반기 가장 핫했던 종목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재상승 가능성이 좀 비춰지면서 테슬라도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흐름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반도체주들, 또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주들 눈여겨보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종목 중에서 상승 시그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금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신규 상장했었던 종목들이 있죠. 뭐 오픈롤이 오늘은 좀 급등이 좀 나왔었고 이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최대 4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봤어요. 뭐 상승률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세인지 한번 저도 좀 세 종목을 좀 비교해 가면서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급등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단 상승할 때는 흐름이 좋았거든요. 이제 오픈롤 같은 경우에도 13,000원 정도에서 시작해가지고 거의 30분 만에 4만 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100%를 거의 30분도 안 되는 시장에서 만들어 버렸는데 뭐 이게 이제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것도 급락이 나와서. 뭐 단기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종목 안에서 굉장히 좀 매매를 많이 하셨겠지만 뭐 한 방을 노리신다고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매매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라기보다도 그냥 뭐 도박처럼 매매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 매매하실 때는 기준과 원칙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서 따라가는 종목 매매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 한두 번이야 뭐 매매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한번 이런 종목에 좀 빠지게 되면은 계속 이런 매매를 찾게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초반에는 이럴 것 같아요. 초반에는 신규 상장주가 처음 따상상이 되면서 따따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 나오면은 이런 변동성적인 면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런 종목들은 좀 배제를 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신규 상장주들도 어느 정도 이 상승폭이 크더라도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 이 정도 올라가면은 뭐 매매하면 안 된다. 아니면 이 정도 자리는 기다렸다 매매해야 된다. 그런 걸 어느 정도 경험한 이후에 시장도 어느 정도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그런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지금 주변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물려서.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밀려버렸다가 오늘 좀 갭 떴다가 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아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이런 자리에서 물려셨다가 좀 반등할 때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또 기다렸는데 저점 깨지면 더 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지만 신규 상장주는 당분간은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매매가 가능하시더라도 높은 비중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 차라리 지금은 이제 천천히 가더라도 실적이라든지 뭐 호재가 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뭐 하루에 1%라도 좋은 종목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금요일 다소 좀 충격적인 차트 모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신규 상장주들이 좀 몇 분 만에 급락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깨워준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상승 시그널들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이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월 12일 공략 이후로 14%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KH바텍도 꾸준한 우상향으로서 저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6월 28일 저희가 신규 상장주로서 기가비스를 체크를 해봤었는데 그 이후로 15%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공략했던 종목이죠. ISC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수익률 19% 기록 중이고요.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봤던 그런 종목입니다. 일진전기가 6월 29일 공략주로 24% 수익 중이고요. 오늘도 한번 상승 시그널로서 잡아봤는데 이렇게 5가지 종목들 리뷰로 다시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에 있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 다 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업종과 섹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마이크론부터 설명해 드리면 반도체 업종도 계속 흐름이 좋아요. 물론 대장주가 이스페타시스가 대장주를 치고 가고 있습니다. 이미 좀 많이 올라서 저도 오늘 상승이 뭐 10% 넘게 나왔지만 물론 지금 자리에서 따라잡기가 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일단 다른 종목들 위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마이크론, 이스페타시스에 비해서는 약한 수익률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 안 일으키는 그런 모범생 같은 느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제 거래 대금이 좀 크게 터지면서 급등이 좀 나왔을 때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금요일 날도 그렇게 큰 조정을 좀 받지 않았고 오늘 시장도 뭐 눈에 띄는 상승은 아니지만 뭐 2%, 5%, 2%에서 3% 이 정도 상승률이 나와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거든요. 뭐 하루에 막 상한가를 들어가야 되고 뭐 10%, 20% 가야 좋은 종목이냐 그건 아니에요. 긴 시간을 두더라도 크게 내가 계좌에 있어도 불안하지 않는 종목들을 갖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하나마이크론 보셨으면 좋겠고요. KH바텍은 지금 뭐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일정이 좀 남아 있고 7월 말에 갤럭시 언팩에 의해서 폴더폰 관련주들이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다 말씀 좀 드렸는데 6월달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6월달에 그렇게 시장이 조정이 받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KH바텍은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지지할 수 있을 만한 자리 직전에 이렇게 저항대 라인을 잘 지지해주면서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또 신고가 자리. 물론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상승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뭐 폰이 출시가 되는데 광고가 나오겠죠, 당연히. 광고 나오게 됐었을 때 다시 한번 사람들이 폴더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럴 때 한번 슈팅 나올 때 그런 때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요. 기가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싱글 상장주지만 우상향하면서 올라와 주고 있어요. 분봉으로 보셨을 때도 흔드는 면이 있어서 좀 대응이 어려우셨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점은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점 자리를 이렇게 지지해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좋다. 항상 이렇게 고점에서 밀리는 종목보다는 저점을 지지해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좋기 때문에 기가비스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신고가 자리를 찍어주면서 10만 원까지 돌파가 나왔거든요. 오늘도 시장 대비도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대금은 오늘 한 500억 정도 나왔는데 한 번 정도 더 시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아직 음봉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좀 좋기 때문에 기가비스도 철저하게 또 추세대로 보셨으면 좋겠고 ISC도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확실히 좀 이런 박스권 자리를 돌파해주면서 일단 인수합병 관련 이슈도 있었기도 했고 최근에 흐름도 반도체 업종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박스권 자리 한번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들어갔던 종목인데 역시나 이런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강한 시세 거래대금도 좀 들어와 주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이 종목 공략을 좀 드렸어요. 상승할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상승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반등할 때 자리를 좀 드린 종목이라서 제가 어떤 자리에서 드리는지 항상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심 있게 보는 종목에 대해서 노란톡방에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꼭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이런 종목이 이렇게 해서 관심을 받고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업종이나 상승이 하는 종목들도 보셔야겠지만 매수 타점 같은 것도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일진전기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승하는 걸 지켜봤어요. 이 패턴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렸는데 상승한 이후에 박스권 자리 만들고요.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받았을 때 이 저항선 자리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서 요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21선 자리와 직전에 저항선 자리 부딪히는 자리 이렇게 해서 좀 말씀 좀 드렸고 공략주 자리도 좀 한번 말씀 좀 드릴 텐데 오늘 공략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가 않는 이유가 오후장까지 봐야 돼서 그래서 지금 이 일진전기와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상승했다가 눌리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기서 좀 밀릴지 아니면은 오후장에 좀 아리꼬리 달면서 반등할지 그걸 좀 봐야 돼서 일단 좀 관망 중에 있고요. 노란톡방 오시면 꼭 그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공략주 드릴 예정이니까 같이 한번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오후장에 같이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장세에서 큰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은 일진전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상승 이후 이 박스권을 만들고 박스권 돌파를 한 뒤에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 저희 오후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정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후장에서 더 폭발적인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들, 하반기 기대되는 섹터들 저희와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금정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금정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들 포착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가의 이슈와 또 재료, 모멘텀을 바탕으로 파동과 패턴, 변곡 매매 절대 고수 박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또 하반기에 공략했던 종목들, 상반기에 공략했던 종목들 하반기까지 쭉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리뷰로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6월 21일에 공략했던 라온시큐어가 그 당일에도 상승을 보였지만 공략 다음 날 10%, 오늘도 15%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6월 26일 공략주였던 네오오토가 전기차 감속기 관련주로서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6월 23일 공략주죠. SG가 상한가 다음 거래일에 12%가량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고요. 원익 IPS가 지난 수요일 공략주인데 일단은 반도체주들 강세 속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하반기에 주민등록증이 모바일로 간편화 간다는 부분이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간편화하면 할수록 다 좋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보안,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안 관련주 쪽으로 라운시큐어가 계속 이슈 재료가 부각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워낙에 장기간 하락을 했고 바닥권에서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주가라는 게 그래요. 바닥권에는 그러니까 하락 반등 장기간 하락한 이후에 바닥을 형성하면서 바닥을 만들고 이미 상승으로 추세 전을 하는 종목이 있고 또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회에는 저항이 있겠죠. 그죠? 하단은 잡아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보다는 수익 상승 쪽에 어떤 무게가 더 많을 수 있다. 리턴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다만 워낙 장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동안에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주면 챙겨주시고 또 내려주면 공략하고 뭐 그런 어떤 트레이딩 영역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네오오토는 자동차의 또 부품 관련주인데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봉입니다. 제가 이제 스윙 및 그러니까 우리가 장중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단타 또는 뭐 단기 일주일 이내에 보는 단기가 아닌 이상 뭐 스윙이나 중장기적으로 좀 시세를 볼 때는 뭐 주봉이나 월봉을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주봉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황색 선 요거를 좀 중요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주황색 선은 주가의 상당히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확실하게 좀 해주는 영향이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오오토도 보시면 21년도에 이 주황색 선을 좀 공방이 치열했죠.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상승 쪽으로 돌린 이후에 계속 주황색 선에서 계속 지지받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주황색 선에 우회해 있고요. 그래서 이 주황색 선만 크게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계속적으로 우상에 한번 흘러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SG라는 종목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재건 관련주의 아스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슈팅이 5월 중순부터 나온 종목인데 그런 가운데 6월에 이제 상한가 나와서 슈팅이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공략한 이후에 바로 시세는 나왔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는 그때도 말씀을 계속 언급을 드립니다만 과거의 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의 우리 기대, 희망, 부품 꿈을 안고 물론 아직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재건 관련주는 어찌 보면 단기 테마성이 아닌 이제 중장기적 안목으로 좀 길게 바라보실 수 있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은 이런 테마성으로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슈팅이 나올 때는 챙겨주고 또 내려올 때 가격 및 비중 관리를 좀 철저히 하면서 간단하잖아요. 내려올 때 또는 내려오고 난 이후에 턴할 때 매수. 올라가면 또 분할 매도 아주 그냥 트레이딩 아주 기본적인 트레이딩 어떤 스탠스로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원익 IPX 이제 원익 IPX는 뭐 말씀드리고 바로 움직였죠. 근데 제가 원익 IPX를 말씀을 드릴 때 자동차가 간다면 반도체가 쉬고 또 반도체 가신다면 자동차가 가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와 반도체는 대한민국을 지탱해주는 두 산업이다. 그래서 계속 물려도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좀 강하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모든 종목을 다 공략하면 안 되겠죠. 그 가운데 종목별 픽 그리고 또 매수매도 어떤 과정이 필요할 텐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스윙적으로 계속 보실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주요 구간의 전략들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 서울경제 박준혁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코멘트 리딩 해드릴 거고 오셔서 인사도 좀 나누시고 그죠? 매일은 아니어도 서로 오가면서 인사 나누시고 또 하시면서 문의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 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이 사실 말은 쉽죠. 또 좋은 종목을 발굴을 해서 오르면 팔고 또 내리면 사는 게 트레이딩의 기본적인 원리겠지만 혼자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게 요즘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매매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전과 장 중에 노란톡방 통해서 자세한 전략들 세워주고 계시고요. 또 장 끝난 이후에 오늘과 내일 오후 10시 여러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런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234 네 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중혁 남겨주시면 저희와 또 함께 오후 장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오전장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장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바로 인팩입니다. 자동차용 케이블 등을 만드는 부품 전문 기업이고요. 오늘 장에서 16%가량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6%까지 상승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와 전고점을 빠르게 넘겨준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이후에 10%가량 좀 밀리면서 지금 거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대기업들과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슈가 부각을 받았는데 앞으로의 흐름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자동차 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 개별 이슈나 재료가 있기 때문에 또 주가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가 매수 매도 전략, 가격 전략이 좀 필요한 거지 두 산업은 아주 우리가 긍정적으로 맑게 바라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팩 오늘 보면 상당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상한가까지 찍고 지금 내려와서 16% 중에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팩은 글로벌의 어떠한 고객사하고 이제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슈가 SK온,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SK온과 LG 에너지솔루션과의 협업이 좀 기대가 된다고 좀 말씀 나왔는데 인팩이 지난해 말 SK온과 포드향, 그러니까 미국의 포드, 또 우리 LG 에너지솔루션과 미국의 스텔란티스 향의 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팩이 많이 밀접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도 상당히 보시면 2020년, 21년, 22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 단기 순이익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역시도 무난하게 어떤 실적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나 앞으로도 실적과 또한 주가가 향하는 가운데 모멘텀은 받쳐졌다. 자, 그런데 이제 주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실적만 좋다고 해서 계속 가느냐 그러지는 않잖아요. 실적이 안 좋아도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도 빠지는 게 또 우리 대한민국 K 주식인데 차트 보시면서 한번 이어가면 2월입니다. 2월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모습,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좀 튀어 올라왔죠. 그러면서 장기간 요 안에서 박스 흐름을 좀 보이다가 오늘 드디어 그 어떤 횡보 구간 약 2, 3, 4, 5, 6, 4개월, 2, 3, 4, 5, 6, 약 5개월 동안의 어떤 박스를 상단으로 지금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지금 많이 터지고 있고요. 오늘 이제 종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장중에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단탁분들이 이제 사고팔고 하는 어떤 구간들이고 장 마감 이후에 오늘 이 올라왔었던 부분 여기 하단 어제 종가 있죠. 이 종가와 오늘 이제 전일 종가와 오늘 종가를 봐야겠습니다만 요 하단부가 크게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이 인팩이라는 종목은 바로 또는 또다시 한번 어떤 등락을 가지더라도 계속적으로 한번 좋은 흐름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인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고 실적까지 이런 펀더멘탈적인 요소들도 잘 갖춰져 있지만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차트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시그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서울 바이오시스입니다. UV LED와 이 UV 칩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요. 오늘 장 흐름 보시면 3% 못 미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5월 18일에 상한가 이후 눌림, 5월 19일 상한가 또 그 다음 거래일도 상한가 이후로 또 한 번 눌림을 줬던 그런 상승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한 달간의 기간 조정을
보인 이후에 오늘 장에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자,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죠. UV LED 시장에서 전 세계 글로벌 이 기업들을 제치고 4년 연속으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부분에서 차트적인 시그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먼저 서울 바이오시스는 서울 반도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픽해드렸던 서울 반도체와 연관된 그룹 자회사죠. 서울 반도체, 서울 바이오시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UV 자외선 쪽에 좀 더 집중된 서울 바이오시스인데 그 5월이죠. 그래서 지난해 사우디의 빈살만의 직속 기관인 그 왕립과학기술원과 LED 협약을 맺었다. 이제 그런 이슈가 나왔고, 여기서 서울 바이오시스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LED지만 그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좀 더 국한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빈살만의 왕립과학기술원은 77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앞으로 사우디 미래의 어떤 반도체를 주목한다. 이제 그런 타이틀을 걸고 서울 바이오시스와 좀 협약을 맺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죠. 5월 중순경에는 서울 반도체의 독일, 유럽 독일에서의 이제 재판 승소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했던 주가가 상승 쪽으로 고개를 드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이 5월 19일 이때죠. 이때 방금 말씀드린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약을 맺으면서 거래량 동반한 어떤 상한가 그리고 추가 상승이 이어졌고요. 이후에 지금 약 한 달간 5월 중순부터 지금 이제 6월이 지난 오늘까지 보시면 거래일수 잠시만요. 거래일수로는 실제 잠시만 찍어 보겠습니다. 거래일수로는 약 29일 거래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서 조금 이제 두 달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어제 저점을 단기적으로 뭐 일봉상에서 120일 일선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어제와 오늘이 이제 키포인트 주요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리 잡고 가느냐, 혹은 한 번 더 눌렀다 가느냐, 요정 이제 기로의 차이일지, 이 크게 요 앞선 구간, 요 구간만 크게 훼손하지 아니한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과 또 상승 추세 얼마든지 턴할 수 있겠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물론 주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로 갈 수도 있고 또 눌렀다 갈 수도 있고, 혹은 중간중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투자하시면서 좀 어려움 있고 힘드시다면 뭐 그런 부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또 같이 코멘트 리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 시그널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을 잘 지켜주는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차트 시그널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보내고 있는 차트 시그널 그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상보입니다. 흑연의 대표 관련주죠. 최근에 테슬라와 벤츠 등에서 흑연 쟁탈전을 벌이면서 관련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고요. 오늘은 3%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6월 22일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 다음 날에도 상한가 이후로 눌림, 그 다음 날도 17%가량의 상승이 보였던 폭발적인 상승세가 보여준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차트가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차트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늘 이제 팁을 드리면 상투에서 잡는 분들은 참다 배 아프거든요. 처음에는 밑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사 마라 하다가 아니 내가 예전에 저 밑에서 살 수 있었는데 안 샀는데 이제 와서 위에서 사나? 안 사다가 거기서 한번 더 슈팅이 나오면 이제 그때 추격하는 어떤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그럴 때 고민일 때는 항상 한번 참아보시고, 이게 무엇을 참느냐? 이격. 흔히 말해 주가와 이동평균선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상승을 하면 좀 기다렸다가 적어도 뭐 한 3일 이평선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5일 이평선 있죠. 5일 이평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만나서 지지가 반등이 나오든 혹은 5일 이평선 안으로 주가가 내려옵니다. 지금 상보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전으로 한번 제가 차트를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상한가가 6월 22일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시면 상당히 급등한 모습이고 5일 이평선은 아주 아래에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뭐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평선과 주가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리를 노리거나 이제 5일 이평선 안으로 주가가 들어왔을 때 노린다면 상투
거기가 고점일지 아닐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죠. 지나야만이 결과론적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격이 벌어졌다라는 건 반드시 수렴한다, 만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더 좋은 가격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5일 이평 지금 단기적으로 어제와 오늘 가격에서 이제 자리 잡고 가느냐, 아니면 우회 저항을 맞고 한 번 더 눌렀다 가느냐, 뭐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내용은 좋습니다. 예, 전기차 관련주로서 이제 테슬라나 벤츠에서 흑연, 그러니까 흑연을 이제 상부는 흑연을 가공해서 만든 그래핏 제조업체인데, 전기차가 올해 처음으로 전 세계 흑연 시장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또 흑연이 큰 역할을 할 텐데, 이 흑연의 관련주로서 상보가 좀 부각이 되고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뭐 오늘 내일 혹은 추후에라도 단기 스탠스로 사고 팔고 하는 거고, 이 최초 들어 올렸었던 자리, 요 구간이 이제 주가가 내려올 것이냐, 뭐 안 내려올 수도 있겠죠. 또 내려온다면 어떠한 모습을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이 상보가 이 구간대를 지켜준다면 추가적으로 한번 레벨업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당히 분명히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조금 더 신중함을 갖되 어떤 주가의 이슈나 재료는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흑연의 중요성이 더 커지면서 상보가 그 대표 수혜주로 부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 이 급등을 보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격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이격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 혹은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1314번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수고하십니다. 종목이, 네, 감사합니다.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JG 케미칼. 네, 매수 단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10,000원에 100%인데. 10,000원에 100% 비중이시군요. 제가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거의 1년가량 장기 보유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 100% 비중이셔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아, 네. 비중을 100% 때리셨어요? 예. 저번에 아이고. 1년 됐는데. 네, 아주 그냥 담대하십니다. 예, 과감하시고. 이왕 뭐 때린 거 가져가야죠. 예. 뭐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지금 흐름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흐름은 사실 이제 요쪽 조림 JC 케미칼 섹터 자체가 시장에서 강하게 어떠한 이슈나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단발성이 좀 강하거든요. 지금 차트 혹시 보이실까요? 화면이? 예? 지금 화면이 보이세요? 지금 텔레비 안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 안 보고 있으세요? 예. 제가 지금, 그러면 이거 녹화도 되니까 시간 되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주봉 차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윙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해당 종목이 살아있는지, 상승 궤도가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봤을 때 현재 모습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가격대가 너무 높으시고 선생님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그죠? 그게 힘든 거지 주가는 뭐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23년도에 많이 상승한 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내 섹터, 내 종목은 많이 안 오른 것도 맞고요. 그죠? 예.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택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섹터가 원래 시장에서 강한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종목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7,000원 가격대는 자리를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올라간다면 선생님 가격이 10,000원이시잖아요. 9,000원 초중반, 10,000원 되기 전에 9,000원 초중반이 좀 중요해요. 그 9,000 초중반 원을 소화하면 뭐 10,000원이 됐든 11,000원이 됐든 뭐 좀 더 가실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예. 네, 조금 힘내시고요. 더 기다려야 되겠지. 네, 지금 기다려야죠. 앞으로는 예. 좀 비중 좀 종목 선택이 예. 뭐 나쁘다기보다는 좀 비중 좀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수 또 매도할 때도 한 번에 매도하지 마시고 분할로 예. 매도하는 그런 투자의 예.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꼭 수익 실현하시고 이후에는 비중 조절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6476번님께서 동국제강을 13,000원에 비중 30% 보유 중이신데요. 6월 16일에 상장한 철강 관련 신규 상장주입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국제강뿐 아니라 동국 관련주가 이제 새롭게 분할을 하면서 재상장을 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신규 상장주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회사지만. 그래서 분리가 되면서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빠지고. 왜냐하면 이제 분리가 됐으니까 값어치가 달라지고 회사의 그 각자 회사에 같이 있었던 회사에서 나눠지는 거니까 이제 평가도 재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신규 상장주의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당일 또는 뭐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영역이겠지만 그리고 그 주가라는 것이 뭐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요. 흔히 말하는 뭐 따상부터 쭉쭉쭉 치고 갈 수 있죠. 혹은 그 최근에 이슈 관련 종목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종목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라고 해서 무조건 막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접근을 하실 때 제가 지금 종목 상담보다는 팁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상장주를 투자하실 거라면입니다. 굳이 신규 상장주를 하실 거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면 고점이 형성이 돼요. 근데 그 고점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시청자분도 모르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고점이 어디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났으니까. 그러면 고점 대비 적어도 30%는 무조건 빠집니다. 그 어떤 종목도. 적어도 30%는 무조건 빠지고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K주식은 40에서 60%가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또 빠지든지 이제 상승으로 턴하든지. 그러면 지금 동국제강은 고점 대비 약 40%가 빠졌습니다. 그죠? 이 원리만 알면, 이 생태만 알면 13,000원에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또는 13,000원에 매수를 하셨더라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유념하고 뭐 남은 자금을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내려올 때 산다던가 혹은 내려왔다가 턴할 때 산다던가 그런 어떤 기술적인 전략이 있으시면 좋겠다. 지금 어쨌든 동국제강은 10,000원, 지금 뭐 1,800원에서 놀고 있는데 10,000원, 짧게는 10,000원. 왜냐면 상장하고 저가가 1,06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60원 10,000원이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 그게 첫 번째 관건이니까 지금은 홀딩 기다리셨다가 안 깨지면 뭐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오겠죠. 깨지면 그 다음 대비책을 세워서 어떻게 전략을 꾀할 것인지 빠질 때마다 모아갈 건지 아니면 더 기다렸다가 턴할 때 뭐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좀 그런 전략을 미리 세우시고 이대로 안 깨지고 올라온다면 12,000 후반, 그러니까 선생님 가격대 13,000원 전후가 단기적으로 중요하니까 거기서 지금 비중이 30%시잖아요. 분할 매도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3,000 초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0원 기준으로 12,000 중후반, 13,000 초중반, 이 13,000원 안에서 어떤 행보를 갖는지 보고 또 다음 대응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팁을 주셨는데 고점이 만들어진 이후로 최소 30%에서 60%까지 조정을 받은 걸 확인하신 뒤에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한번 해결을 해봤는데요. 추가적인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 대응 전략도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볼 예정인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중혁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오후 10시에는 밤 10시에는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지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